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헬로티비 뉴스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들려오는 광복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지만 서운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증언이 있어도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기준 완화에도 이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70살의 최경호 씨. 1919년 경남 의령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9명의 애국지사 중 한 명인 고 최영렬 선생의 손자입니다. 최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정부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증거 자료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가 진주교도소에서 고된 옥살이를 겪었지만 관련 기록이 6.25 전쟁 때 모두 소실돼 답답한 상황입니다. 9명의 애국지사 중 다른 지역에서 형을 살아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은 모두 서훈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모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지만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비서까지 세워주셨는데 보훈처에서 그 부분만큼 인정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독립운동 거정 자료를 찾아서 보훈됐을 때는 후손으로서 마음 안타깝기 그저없지 사실 억울하다 아닙니까? 독립유공자의 포상 여부와 서훈 등급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공정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위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획일적인 평가 방법이나 산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독립운동에 참여 횟수나 당시 지위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포상 여부와 서훈을 결정하게 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독립운동가. 이들의 공로를 더 많이 기억하고 인정하려는 폭넓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증거가 없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가 여전히 많습니다. 후손들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명예회복에 나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은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나라를 지켜내 의향 전남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함께하고도 실제 서훈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전남의 3.1운동 관련 서훈자는 전국의 4.5%인 267명에 불과합니다. 서훈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의 손자마저 80세를 넘긴 지금 시간은 촉박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훈 신청에 직접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유족분들이 점차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찾아드려야 된다는 그런 좀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남이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한 분이라도 찾아내겠다는 그 각오로 시군에 좀 흩어져 있는 미소혼자를 발굴해서 전남도가 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례인데요. 전남도는 지난 10개월 동안 일제강점기 문헌과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 기록과 판결문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80명을 선정해 지난 7월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대상자들은 친일 행적이 없는지 교차 검증을 받게 되며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범위를 의병까지 확대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병 같은 경우는 기록이 더 없어요. 금년 9월부터 지금 내년 말까지 한말 의병 1895년 한말 의병에서 독립된 그날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제2단계 미소혼자 발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엄혹한 시기 나라를 위해 개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 그들의 공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후세를 위한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열 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대장인 윤희순 의사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요. 여전히 그들의 희생과 업적은 수면 아래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 직접 여성 의병을 조직하고 정보 수집부터 크고 작은 전투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70이 넘는 노령까지 독립군을 조직해 끝까지 저항했던 윤희순 의사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1935년 75세의 일기를 끝으로 만주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60년의 세월이 지난 1994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 사람들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사람들에게 이제 그 용기를 주고 정신을 심어주는 안사랑 의병가라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도 총을 메고 싸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윤희순 의사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그녀의 생가는 한때 경매에 넘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묘역 입구입니다. 길은 잡초로 뒤덮여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묘역 입구 계단 역시 잡초로 뒤덮인 상태로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윤희순 의사가 우리의 관심 밖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또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는 양양군 적은면의 한 시골길에서 겨우 얼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양에서 농민들을 규합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조화벽 지사. 개성에서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기고 양양으로 돌아와 김필선, 김주호, 김재구 등 동료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면서 만세운동에 불을 지폈던 독립투사입니다. 이후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곳 양양에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항일 독립운동사 책을 만들고 조화벽 선생의 전기를 제가 하나 작가를 섭외해서 하나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누어졌어요. 저 책하고 조화벽 선생. 근데 별 영향이 없어요. 누구 말 따나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무관심은 독립유공자 서훈 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기준 17,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360여 명으로 3%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조명과 관심이 증가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광복 77주년을 맞아 새롭게 서훈되는 인원 300명 중에서도 여성은 30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제 어느 누군가의 뭐 어머니, 배우자 이런 독립운동의 어떤 조력자가 아닌 하나의 한 명의 주체적인 그런 독립운동가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관심이 좀 기울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여성 독립운동가 중 유일한 생존자는 만주에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했던 오이옥 지사 단 한 명뿐입니다. 단순한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주연으로 활약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제동원 당시 부산항은 강제동원의 출발지이자 도착점이었고 강제동원자의 22% 정도는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이유로 지난 2015년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부산에 세워졌는데요. 이곳에는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역사관에 다녀왔습니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의 참상이 고스란히 기록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아픈 기억을 떠올린 피해자들의 증언이 또 당시에 끔찍했던 강제노동 현장의 모습이 글과 사진으로 남겨진 곳입니다. 1938년 이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조선인을 광산이나 군수공장, 건설 현장에 강제 투입했습니다. 당시 강제동원 피해 규모는 최소 780만 명 이상, 어린 소년, 소녀들이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고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탄광에서 조선인들은 가장 위험한 작업장이 배치돼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섬으로 우리가 선발대로 뽑혀갔는데 정말로 뭐랄까 큰 감옥살이 휘뿌리 동원이. 역사관 내 기록물들은 일제의 수탈과 착취, 만행을 고발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셨던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강제동원 피해 사실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르고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는 추모 공간에는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이름과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유골조차 돌아오지 못한 강제동원 희생자들은 위패로 안치됐습니다. 아픈 역사를 마주한 관람객들도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悲惨なことを繰り返さないように子どもにも伝えていけたらいいなとは思う. 다시는 이제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는 역사니까 확실하게 이런 게 있어주면은 이제 외국분들, 일본분들도 와서 보고 하면은 많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일본은 끔찍한 강제노동의 참상에 대한 사과 대신 여전히 강제동원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안동의 전통마을이라고 하면 보통 하회마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하회마을만큼이나 역사성을 지녔지만 기억 속에 묻혀버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 내암마을인데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마을 전체가 독립운동에 나섰던 내암마을의 이야기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앞에 하천이 있어 내암마을로 불리는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이 마을은 조선 중기부터 의성 김씨가 뿌리내린 후 600여 년간 역사를 이어온 곳입니다. 임진왜란과 을미사변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왔던 마을 주민들은 나라가 무너지자 항일 투쟁에 나섰습니다. 백하 김대락 선생은 자신의 집 백하구려를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협동학교 교실로 제공해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고 만주벌 호랑이로 불렸던 일송 김동삼 선생은 신흥 무관학교와 비밀 군사 조직이었던 백서농장 등을 이끌며 조국 광복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1910년 나라 빼앗기면서 1911년에 많은 분들이 만주로 망명을 하셨는데 인원은 최소 한 150명, 많게는 한 300명까지 만주로 가셨다고 합니다. 백하 김대락 선생님은 협동학교에 자신의 집을 교사로 제공했기도 했고 만주로 가셔서는 일기를 백할기라는 일기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일송 김동삼 선생님 같은 선생님인데 일송 김동삼 선생님은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만주로 가셔서는 신흥 무관학교라든가 아니면 백서농장 이런 데 활동하시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길러낸 내암마을의 독립운동가들. 지독한 추위와 풍토병,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제와 맞서 싸웠던 이들의 숭고한 정신은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매년 광복절이면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세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떠오르는데요. 효와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남에서도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장터와 학교 등 곳곳에서 펼쳐진 만세운동 이야기,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1919년 4월 3일 충남 예산 한내장터. 군중 5,000명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예산 지역 항일운동에 불씨를 지핀 한내장 4.3 독립 만세운동. 후손들은 선조들의 애국 정신을 배우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그런 독립 만세 운동이 우리 고덕면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일상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면 추모 행사, 기념 행사, 또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에 나섭니다. 1919년 3월 10일 당진에서는 면천보통 공립학교 전교생 200여 명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건 3.1운동을 목격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에 굴복하지 않고 18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맞섰습니다. 30학생 독립 만세운동은 충남 최초의 학생 주도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후손들은 지난 2007년부터 매해 재현 행사를 통해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지방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요. 상황의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예전처럼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한 열망 앞 거리에 나선 시민 모두가 독립 영웅이자 투사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개항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인천에는 여전히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화교들이 넘어와 이룬 차이나타운은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인천 화교들이 항일운동을 벌였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 화교들의 항일단체 바로 일동회인데요. 일동회의 활동 사항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학교사에서는 이들을 거의 잊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여기 인천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한 정미소나 뭐 일본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에 이렇게 가서 폭발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어떤 뭐 한일 전선이 이제 후방에 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되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인천시 부평구 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인천 육군 조병창과 상곡동 영단주택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부평구는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조병창 관련 유물 10점과 상곡동 영단주택 관련 유물 3점에 대해 인천시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요. 해당 유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강제 동원 등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광복절, 우리 민족의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 선열의 숭고함과 항일 독립의지를 늘 잊지 않고 이날만큼은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광복 77주년 특집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